김광규의 뺄셈 먼저 하고,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그동안 덧셈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덧셈의 삶을 버리고 그래서 반성 성찰하고 하는 거예요. 뺄셈의 삶을 지향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겠다고 이게 지향하는 것이고 의지를 밝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덧셈의 삶을 살아온 게 그래서 부정적인 삶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뺄셈의 삶을 살아가는 게 그 부정적인 삶을 극복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덧셈의 삶을 사는 게 어떤 거냐? 이게 욕망, 현실적 가치 또는 세속적 가치 이런 것들을 욕망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욕망하는 삶으로부터 자기의 그 삶을 성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욕망을 버려야겠죠. 그래서 욕망을 버리는 삶입니다. 욕망하는 삶이니까 얘가 채우는 삶이에요. 그리고 채우는 삶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당연히 비우는 삶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행 보세요. 덧셈은 끝났다. 덧셈은 끝났다는 건 이제 지난 삶은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미 수능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끝났다 해서 단정적 어조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정적 어조를 통해서 자신의 단호한 의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은 덧셈의 삶은 살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제시하는 거고요. 덧셈은 끝났다. 밥과 잠을 줄이고, 그럼 밥과 잠은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욕망에 들어가겠죠. 밥과 잠은 줄이고 뺄셈을 시작해야 한다. 뺄셈을 시작해야 한다는 게 이거예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 남은 것이라곤 때 묻은 문패와 헤어진 옷까지. 자, 여기서 잠깐 볼게요. 지금 4행인데 4행하고 5행 보시면 남은 것이라고는 이게 되어 있어요. 남은 것이라곤 문패와 헤어진 옷까지. 그래서 문패 앞에 때 묻은 문패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에 헤어진 옷까지. 이거 보겠습니다. 때 묻은 문패 할 때 이 문패 그리고 앞에 옷까지 모두 얘가 뭐의 결과냐면, 이건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뺄셈의 결과로 남은 게 이거냐가 아니라 그동안 덧셈의 삶을 추구했어요. 그랬더니 덧셈의 삶의 결과로 남은 게 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라고 보는 거냐면 덧셈의 결과로 보는 겁니다. 근데 덧셈이 욕망의 삶이잖아. 그 세속적 가치를 끊임없이 욕망하는 거예요. 근데 욕망했던 애, 그러니까 세속적 가치를 계속 추구하고 살았더니 남은 게 뭐밖에 없다고? 얘밖에 없다고. 그럼 그 얘기는 남은 게 별로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건 덧셈의 결과이자, 그리고 이때 화자이셔서 뭔가 대단히 많은 걸 추구하고 산 것 같고, 그래서 대단히 많은 걸 얻은 것 같았는데 결국 돌아보고 나니까 남은 거 뭐밖에 없다? 때 묻은 문패하고 헤어진 옷까지밖에 없구나. 그래서 일종의 허무. 그러니까 허무함이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덧셈의 삶의 무의미함을 나타내주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하는 거고, 그러면 요렇게 자기가 남은 건 이거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 삶을 뭐 하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성찰이라고 합니다. 됐죠? 돌아보고 났더니 그동안 나는 뭔가를 많이 추구한 것 같았는데 남은 건 때 묻은 문패와 헤어진 옷까지밖에 없구나. 이것이 나의 모든 재산일까? 성찰이죠. 의문문을 통해서 자신을 성찰하고 있고요. 돋보기 안경을 코에 걸치고 아직도 옛날 서류를 뒤적거리고 낡은 사전을 들춰보는 품이 없는 짓. 여기까지 끊어봅시다. 돋보기 안경을 코에 걸고 아직도 옛날 서류를 뒤적거리고 낡은 사전을 들춰보는 것은 끊고 품이 없는 짓이래요. 그러면 뭐뭐하는 것은 품이 없는 짓이라고 내가 뭐 하는 겁니까? 평가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전체 문맥을 통해 볼 때 요 품이 없는 짓에 해당하는 건 뭐겠습니까? 당연히 덧셈의 삶이겠지. 그래서 덧셈의 삶이라고 하는 건 품이 없는 짓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그 앞에서 말한 돋보기 안경을 코에 거는 행위, 그리고 옛날 서류를 뒤적거리는 행위, 낡은 사전을 들춰보는 행위 다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덧셈의 삶과 관련되어 있는 행위예요. 됐죠?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 한 번 더 나옵니다. 찾았다가 잃어버리고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 또한 부질없는 일. 그러면 찾았다가 헤어지고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도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거지. 덧셈의 삶. 됐죠? 그래서 그것도 뭐라고 평가하는 거냐면 부질없는 일이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렇게 할까요? 찾았다가 잃어버리고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 역시 것이지. 이 것도 뭐가 된다? 다 부질없는 일이 된다. 됐죠? 끝에 뭘로 끝났습니까? 명사, 명사. 그래서 명사를 통해서 명사형 종결. 마무리 합니다. 이제는 그 앞에서 끊어볼게요. 이제는 시상을 전환하고 있죠. 정글처럼 창가에 앉아 바깥의 저녁을 바라보면서 뺄셈을 한다. 자, 이 뺄셈을 한다 밑줄 하시고 뭘 바꿨어요? 삶의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제는 뺄셈을 한다. 혹시 모자라지 않을까? 그래도 무엇인가 남을까? 혹시 모자라지 않을까? 그래도 무엇인가 남을까? 전체 괄호 묶어보시고 그 혹시 모자라지 않을까? 무엇인가 남을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 이제 잘못 해석하면 너무 많이 빼서 그런 거 아닐까? 또는 너무 많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라고 착각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그 따로 끝나는 비구절은 혹시 더 뺄 게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더 뺄 게 있지 않을까라고 해석하는 거 내가 계속 빼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만 빼고 싶다는 얘기입니까? 당연히 강조해요. 그래서 이걸 두 번 반복했잖아요. 그럼 강조해요. 강조를 통해서 뺄셈의 3 강조 그리고 의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렇게 의문으로 남기면 끝에 무슨 효과가 생기지? 여운이 생기지. 그렇지? 여운. 시가 종결되는 느낌이 아니라 계속되는 느낌이잖아요. 그럼 여운을 남깁니다. 이렇게 여운을 남기면 생각의 기회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생각의 기회가 확장되면 당연히 성찬이 효과도 확장돼요. 그렇죠? 여기까지 뺄셈 첫 번째 은계 작품 마무리했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 워낙 중요한 작품이니까 잘 확인해 주세요.